강타입니다. 자, 2015년 5월 2일 자, 토요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신축의 계절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들이도 좀 많이 가실 것 같고, 제 팬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대, 그러니까 최하가 40대는 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어리신 분들이 그래도 30대 후반, 그 다음에 이제 주류를 이루시는 분들이 50대 중후반, 그 다음에 이제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60대가 넘으신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알고 계세요. 요즘은 뭐 100년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 뭐 60이라고 그래도 옛날 40대랑 비슷하죠. 제가 50대니까 지금 30대처럼 보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예, 가까이서 보면 되게 쪼글쪼글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토요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배당도 좀 터질 것 같고, 또 안정된 흐름도 이어질 것 같고, 또 부진만 편성도 많고, 이래저래 토요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배당이 좀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일요경마는 조금 이 토요경마에 비해서 안정적인데, 토요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배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겨놓고 일요일날 좀 편안하게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은 토요일날 대승을 해놓고 지난주처럼 지난주 금토를 나름대로 대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요일날 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3일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고 한 이틀 정도는 이겨야 되겠고 일요일 뭐 하루 정도는 좀 소강 상태 아니면 또 3일 내내 대박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평잔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어쨌든 흐름에 따라 좀 틀리긴 하는데 5월 첫째 주 경마 주간인 만큼 이번 주는 대승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쫙 나가면은 이번 5월 달에 저는 한번 대승의 주간으로 해가지고 신록의 계절 또 데이터 경마의 계절 자, 이 봄철 경마가 시작된 만큼 제대로 된 적중으로 우리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경주부터 적중 내역이야 뭐 이번 주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긁어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써놓는 것도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자, 토요일 일요일 경마 대승의 추험이라는 마음으로 추심의 마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토요일 일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먼저 2번 들모스입니다. 자, 문세영이가 탁 타고 나오는데 초반부터 서둘르지를 않아. 이제 요즘 문세영이 말 타는 거 보면 거의 박태종급이야. 그러니까 경력은 짧아도 완전히 이제 구랭이처럼 말을 타기 때문에 그걸 다 보는 것 같아. 복귀를 하는 것 같아. 문세영이는 나오기 전에 얘네들이 막 지네끼리 치고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선행만 해도 조금 느슨하게 제어를 하고 따라오더라고. 제어를 하고 쫙 따라와가지고 한 3코너부터 딱딱딱딱 때려가지고 4코너에 앞선 합류한 뒤에 직선에서 잡아주기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무리한 전개를 안 하다 보니까 우승은 좀 떨어지더라도 2착은 거의 90% 이상은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벌써 이제 나이를 자기도 먹고 또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 조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게 보고 잘하는 거죠. 이번 트리머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어를 합니다. 꽉 움켜쥐고 네가 어느 정도 뛰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많은 걸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자체의 기록만 갖고 이번 트리머스는 평가를 하지 마라. 마필은 굉장히 좋다. 걸음도 좋다. 자, 여기 10번 선스팝이라는 또 다른 신마입니다. 박대훈 조교사가 이번에 경매 때문에 미국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번 선스팝은 마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480다마짜리 컨셉트 윙의 안발,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 종반 뒷심도 갖고 있고, 자, 처음에는 순발력을 보였지만, 종반에 가서 가만히 잡고, 안정된 탄력으로 주행검사를 통과했다. 능력은 10번 선수박과 2번 트리모스가 가장 좋습니다. 10번, 2번 요렇게 올 수가 있겠고
5번 지상여제가 성장반으로서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개겨주느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번 선스팟을 가장 좋게 보는 토요제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입니다. 승부처를 하려고 그러다가 꾹 참았어요. 아, 그래,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참자, 참어. 이러면서 꾹 참았던, 토요 2경주입니다. 한도 한번 살펴볼까요? 2번 로즈킨도 괜찮습니다. 450이 좀 안되는 체중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 체중의 기복이 심해서 그렇지 걸음은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은 아니고, 이 편성에서는 2번 로즈킨은 안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은 일단 체킹을 해 놓습니다. 나머지 마필 4번 더하이, 요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1200이죠. 그리고 앞선 전개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순발력이 좀 더딘 마필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세영이를 태어났다는 얘기는 앞선에서 지네들끼리 개기다 보면 막판 1200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 패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더하이도 이 편성에서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니까 절대적으로 간과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6번 키마입니다. 능력은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패턴은 그렇게 싹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엇박자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 엇박자 패턴이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병력입니다. 자, 우지파이가 우지 근육통으로 인해서 우후진 쪽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뒷심을 좀 발휘를 못하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피드도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떠냐?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6번 키마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다음은 7번 완벽고입니다. 완벽고. 요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괜찮은데 만약에 아직까지 종반 뒷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1200일에서 그 선행을 갈 수 있는, 선행을 가면 그나마도 버팅길 수가 있는데 이 오버스로우든이 빨라요. 오버스로우든이 빠르기 때문에 7번 완벽고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다. 선행을 못 가면은 종반 뒷심 부족으로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7번 완벽고는 앞장 승부, 그 다음에 4번 더하이는 뒷장 승부, 이렇게 해서 앞뒷장 승부가 되는 마필들이니까 일단 이런 마필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구만구만해요. 이 9번 마왕이란 마필. 요 마필은 이제 뒷심은 좋은데만에 초반 순발력이 더딘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 과연 4번 더하이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엇박자 패턴으로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의 급상승, 특히나 중반 뚝심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2번 레이저 드리머라는 마필도 괜찮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이 편성은 일단 6번 키마, 4번 더하이, 여기에 7번 완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현장에서 8번이나 9번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6번 키만을 놓고 4번 더하이나 7번 완벽고 쪽에, 그 다음에 8번 9번 중에서 한 마리 정도 안착하는 정도.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6등급 상세 이상 별정 경주로서 총 12주간 출전하는 경주. 언뜻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별 볼일 없어요. 내용은 없다. 그렇게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안쪽 게이팅선이 이번 아트 스포츠입니다. 근간 생바닥을 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꾸준하게 그래도 자기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력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번 아트 스포트는 이 과정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라서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6번 초원 신비입니다. 조금 440담화가 안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좀 밋밋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던 마필이라 더욱더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영성 하강된 경주를 걸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다, 안 안고 있다, 안고 있다. 자, 그래서 6번 초원 신비는 이편성이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마필이라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도 싹 지워버리고요. 외곽 게이트 12번 미스터 탱크입니다. 요즘에 부산에선 설동복이, 서울에서는 이준철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위권 그룹에서의 부상, 그러니까 급격한 부상,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게 뭐 몸부상이 아니라 부상했다. 비상이라고 해야 되나? 비상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개수가 부산에는 설동복이, 서울에서는 이준철이 이렇게 좀 괜찮게 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이 바이오리듬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2번 미스터 탱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12번 미스터 탱크를 가장 세게 봐야 되는 것은 맞다. 자, 그래서 4회 마리 정도 압축을 하는 경주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먹고 살라고.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빵빠밤 빰빰빰빰빰빠밤. 제가 밥을 먹고 왔더니만 아우, 목소리에 힘이 꽉 찼네. 좋습니다. 자,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경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제일 잘한다? 강타가 제일 잘한다. 아, 요 경주는요, 약간의 그 이변의 가능성도 있고, 또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당연히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뭐 팔리든지 말든지 알 바도 아니고 그런 것도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뭐 배당판에 연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끈을 놓은 지는 꽤 됐다. 일단은 7번 필사즉생입니다. 기본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선취인력의 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훈련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라, 자, 7번 필사즉생은 대단한지도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7번 필사즉생은 평균 능력 측면으로 보나 출전 마냥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나, 자, 절대적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없음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7번 필사즉생은 가자는 가는데 여기에 동반자 내지는 상대방으로서는 배당만을 노리고 들어가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7번 필사즉생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데, 자, 어쨌든 배당만을 안고 가서, 자,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지만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승부처로서 제주경마 1경주에서부터 한번 배당을 한번 아주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4경주 빵빠방 딱 3방에 끝났어. 빵빠방 빠방. 이건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그래서 제주경마 먹고 토요경마 4경주 먹고 또 제주교차 3경주가 강타의 메인 승부처고 또 토요지 5경주가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 그러니까 제주교차 1경주, 토요지 4경주, 제주교차 3경주, 토요지 5경주 4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로 해서 오늘 토요경마 오전장에서 뭘 낸다? 상황을 낸다. 이미 끝났어. 야! 보따리 써! 그래도 할 말 없어. 그렇지만 이 토요경마에서 한번 오전장에 이미 토요경마의 승기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강타의 의지입니다. 네 맘대로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안 되지. 그 인생살이가 어떻게 제 맘대로 됐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서 예상하겠어요? 이병철이처럼 됐겠지. 공무원 생활에다가 자, 여기 와서 예상하고
또 공무원 때려치고 나와서 건설업 하다가 빚 때문에 올라앉았고, 또 유통업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니, 상하차를 하는데, 매일 2시 반에 나가서 상하차를 했어요. 유통을 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돈을 뭐, 웬만큼 버는데, 떼돈도 아니고, 야, 이게 사람이 생활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예상일이라는 거를 누구 지인 소개로 하게 됐는데, 지금 후회 안 해요.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 많았겠죠. 제가 외아들인데. 야, 너 그거 노름을 어떻게 직업으로 선택을 하느냐고, 막 엄청 뭐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냥 제가 도를 다 뜯어겨 맞추느냐고, 개고생. 아이고, 개고생에서 얻은 직업이 바로 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난 딴 사람들이 내 직업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러면은 난 그런 건 굉장히 싫어요. 왜? 자기들 직업을 내가 욕을 안 하는데. 그리고 직업의 규칙이 어딨어. 반에서 공부해가지고 못 맞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 부족이지만 맨날 못 맞히냐고. 잘 맞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노력해서 하는 스타일이지 거저먹겠다는 의지는 절대 없습니다. 자, 1번 트리플 샤인입니다. 자,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1300과 1200, 1300을 모두 출전을 해서 아직까지는 이 선행력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어느 정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에도 거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트리플 샤인은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총력전인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1번 트리플 샤인은 어찌됐든 간에 입상권 진입에 가능한 마필이지만, 요 마필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깔고 갑니다. 깔고 가는데, 1번 트리플 샤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1번 트리플 샤인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이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팔리기는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1번이 이제 정점으로 해서 2번 나온 셀마가 좀 팔릴 거고, 또 기본적으로 12번 젠틀장이 좀 팔릴 거고, 또 4번 급비틀판 같은 마필들이 좀 팔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이는 인기마가 전부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외로 숨어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1번 트리플 샤인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은근히 어렵습니다. 4경주가 은근히 어려워요. 배당이 터져도 할 말이 없고 99가 터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교차 1경주하고 토요제 4경주가 은근히 배당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손님 끌으려고 배당 안 터지는 걸 터진다고 얘기하는, 물론 저는 터진다고 얘기했는데 대끼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게 경마죠. 지난주 일요일날 몇 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하나는 버려야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다리가 맞았을 때 환수가, 그런 경우가 한 2개 틀리더라도 하나만 제대로 맞으면 2개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게 배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자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끼리 깔 줄 몰라서 누가 돈이 없어서 못 가나? 망할까봐 못 가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자꾸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개거지가 된다. 그냥 완전히 그냥 저 공원 벤치에 탁 누워가지고 따끈한 데서 잠자다가 그냥 운명하시는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배당으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좋은데 맞아야지. 맨날 배당만 때리면 뭐해! 맞지를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지. 그렇지. 때리기만 하면 뭐해? 맞아야지. 맞지를 않으면 개털이지. 자, 일단 10번 미래대전입니다.
미래대전. 김대현이가 지난주엔가 한번 입상을 하더라고요. 부상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번 입상을 하는 걸 봤는데, 원래 제주만은 잘 탑니다. 제주만 잘 타는데, 부상 회복이 완전히 안 돼서, 이 자기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 10번 미래대전은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약간은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완급 조절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데, 노련한 김대현이니까 완급 조절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필의 능력, 취입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앞선을 따라가야 되는지, 또 편성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대현 기수가 고민을 하고 기승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10번 미래대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주 메인 승부처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착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뭐 누가 팔리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뭐 배당이 있던 없던 간에 저는 맞춰주는 게 의무니까 저는 일단 10번 미래대전을 추천을 드리고 3마리를 바닥에다 깔고 때릴 겁니다. 자, 제주 메인 승부처 중배당 단통을 노리면서 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퇴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조용한 승부처. Be quiet.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How are you? How do you do? Of course. 그 다음에 Be quiet. 애들이 떠들면 옆에 가서 Be quiet. 그래. 이리와 주둥이를 그냥 너나 Be quiet 해. 그래가지고 막 싸움하고 막 그랬죠. 시끄럽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참 그때가 좋았죠. 그냥 뭐 이제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다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어찌 뭐 세월을 뭐 거저갈 수도 없는 거고. 자, 이번 경주 궁상 떨지 말고 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송가미호로. 야, 이게 인기만으로 팔릴 텐데, 지난번에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마피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선입전개를 펼친 뒤에 종과 탄력을 앞세워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한 뒤, 이번 경기가 이제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냈어요. 엄청나게 끌어내고서, 졸전을 펼쳤는데, 이번 경기 시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공백기도 갖고 있어. 13주 만에 출전하고 있어. 이 마필이 아마도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야,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또 11번 라이언스 스타도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브리더스컵이었네. 케어레컵에 출전을 했죠. 케어레컵에 출전을 해서 완전히 그냥 퍼져버렸죠. 퍼져버리면서 역시 강자들이 얼마나 센지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완전히 꼬랑지를 내렸겠죠. 지금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런 마필들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이 11번 라이언스타가 제일 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이언스타의 현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보다는 7번 송가미호로가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정면 승부를 띄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번 송가미호로는 이번에도 강력한 축이나 단통 이런 걸 떠나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송가미호로 쪽에 메이드를 잡고, 자, 요 마필에 초점을 잡고 나머지 마필들을 뭐 공략을 해서 매치를 해서 공략을 해보는 그런 작전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 조용한 승부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기만의 불안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기도 이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인기만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소신 배팅이 좀 필요한 그런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 자, 조용한 승부처까지. 예, 오전장에 이제 제주교차 1경주,
토요제 4경주. 이게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고, 토요제 첫 번째 승부처였고, 제주교차 3경주가 오늘 강태 메인 승부처였고, 또 토요제 5경주가 강태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자, 4개의 승부처를 오전장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기로 하고,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 자,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셀 것이냐. 자, 2번 파워입니다. 파워도 김홍곤이가 지난번에 계승을 해서 아쉽게 3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들이 좀 강했다는 느낌이에요.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내지 않고는 3착이 아니라 능력을 끌어내고 3착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봤는데 당대가문이 굉장히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했어요. 근데 대끼리 팔렸었잖아요. 이게 2번 파워는 이번에도 패턴적으로 보면 선취인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 거절력이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번 선구자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너무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시 좀 인기를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극단적인 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고 6번 다라쿠시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이 괜찮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구조마방에 은근히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마방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제주경과는. 6번 다라쿠시 패턴도 좋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현재 갖고 있는 3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다라쿠선 1번 표정에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당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이 얘기죠. 자, 여기가 8번 선덜목인데 이게 엇박자 패턴이라서 조금 그래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취입으로 승부를 한다면 8번 선덜목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인 그런 거는 좀 불안하고 저는 5번은 좀 얇게 안 보고 싶고 8번 선덜목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6번 안 통해 8번 정도 안고 가는 게 좋죠.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람 빰빰빰빰 빠라밤. 자, 토요제 6경주는 강타의 UCC 춘맹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때릴만한 마필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때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기 때 KR컵에서 출전을 했던 10번 햇빛나가 과연 직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능력 발휘가 가능할지. 이거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 부산에 그냥 놀러 갔나 봐요. 김석봉이가 그냥 보내달라고 해서. 그냥 뭐 가가지고 그냥 깨구락질 되고 왔는데 깨구락질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번엔 정상적인 컨디션이냐 이거죠.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에 지난번에 퍼져버렸어요. 뒷심도 전혀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바른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마필이 하나가 있었죠. 예, KR컵에 쳤죠. 라이언스타. 그냥 똑같아요. 햇빛나도. 그냥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8번 스타메이커입니다. 자, 차라리 속편하게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8번 그 스타메이커를 노리는 게 낫죠. 지난번 입상 자체가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하지 않고 3착을 했죠. 3착을 했는데 3착 자체가 이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3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김혜성이가 이상하게 프리기수인데 다른 집발은 잘 타는데 서인석이 33정활대 계승을 하고 이렇게 입상률이 아주 높은 건 안 같진 않아. 자, 그리고 요즘 뭐 잘 나가는 기수죠. 잘 나가 벌써 37승을 했네. 잘 나갑니다. 김혜선이. 예, 김태종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종이라고. 자, 여자 박태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아요. 8번 스타메이커. 뭐 취입을 이 정도로 하는 여자는 없으니까 잘 타는 거죠.
8번 스타메이커는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10번 햇빛나의 컨디션 체크를 꼭 해드릴 거고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통으로 때는 마필 중계단 단통이 딱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대로 일요경마 때 준비인 승부처 때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린 그런 경주가 있었죠. 빛의 정상. 그때 뭐가 들어왔죠? 이게 힌트예요. 자, 얘 6경주는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배당 단통으로 상황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3개 승부처. 아까 5점장에는 첫 번째 뭐 이런 삐리삐리한 승부처의 연속 승부 스트레이트 승부라면 요번 토요제 6경주, 제주교창 5경주, 토요제 7경주는 왕거리 승부처입니다. 자, 토요제 6경주가 준비의 승부처였고 이번 제주교창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비의 승부처예요.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인데 당일 누가 팔리려나요? 한올제가 팔리려나? 누가 팔려도 상관이 없는데 한올제가 팔리면 좋겠어요. 안 보니까 저는 이놈을 놓고 한 번을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경마에서 가장 4대가 안 맞는, 강타와 4대가 안 맞는 말은 누구일까요? 삑! 한올제. 네, 정답입니다. 당일 경마하시는 날 돈 있으시면 혹시나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도시락을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만나면 꽝입니다. 자, 5번 비법이에요.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지난번에 승군전을 했어요. 1군 승군전을 했고 이번이 이제 일군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한번 걸음을 재어볼 수 있는 저의 찬스인데 지난번 승군전 때 사실상 뭐 조금 약발이들하고의 한판 승부지만 한올제 광령신화를 다 제끼고 자, 그러고서 멋지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임력은 출전 마장에 가장 우수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신흥호골이라든지 4번 경도신화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데 신흥호골이 버틴다 하더라도 5번 비법이 따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5번 비법 경기에서 다소나마 비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5번 비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 당연히 드린다. 자, 그래서 이번 준매인 승부처는 배당으로 때린다? 당연히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제주교차 5경주 준매인 승부처 멋지게 적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빵빰빰빰빰빰 지금 심벌지까지 한번 쳐야 돼. 자, 요거 배당이 좀 삼삼하게 나올 것 같아요. 삼삼하게. 그리고 와장창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은근히 재밌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강태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항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가. 적중을 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쓰니까 요런 식의 발상을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 자, 일단 8번 체이싱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찬호가 이제는 정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승부를 할 거예요. 반성의 시간은 다 지났고 이번 주부터 제대로 타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부터는 이제 지용훈 조교사하고 지용철 조교사가 열심히 태워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찬호가 말은 잘 타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좀 숙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이찬호의 멋진 기송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그 첫 번째가 바로 8번 체이싱 달라즈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찬호 좋아해요. 말 잘 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8번 체이싱 달라즈는 이번 메인 승부처에 이찬호와 더불어 강타가 비상한다.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 그 노래를 또 제가 괜찮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8번 체이싱 달라즈가 만약에 입상을 한다면
예, 혹시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이 노래방을 같이 가서 비상을 한번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예, 8번 제이식 달라져. 요 마필 괜찮습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인데, 토해제 6경주 준메인이었고요. 제주교차 5경주가 준메인이었고요. 토해제 7경주 메인이었어요. 이 세 개 승부처 여기서 완벽한 대승이 토해경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요 세 개 승부처만큼은 한번 강타에게 ARS 한번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여기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강타가 여러분과 강타가 한 몸 일심동체가 돼서 맞힐 수가 있지 않겠느냐. 힘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힘빨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그냥 밋밋하게 그래 들어오던지 말던지 시끄러 이 새끼야. 뭐 네가 맞춰야지 내가 어떻게 맞춰.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참 유감입니다. 전하 유감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장타 왕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5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병력을 보니까 뭐 별 볼일 없어요. 우전지 파행 정도 있었는데 뭐 파행이야 뭐 어떤 말이든 없겠습니까? 다 뭐 말들이야 파행길은 다 있는 거지. 그 선행을 100%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갔을 때 900m 거리 찔고 58km다. 이재용 등짝이긴 합니다만 뭐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7번 장타왕계는 이번 편성에서 강하게 보고 싶고, 이 6번 한라용산이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유감스럽지만 마트에 가지고 간 것 같으네요. 지난번에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깨고락지가 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야 이게 뭐 장난이 아니네. 그 전까지는 뭐 무주공산이었지. 자기 그냥 연성가도를 날렸지만 언젠가 꼬꾸라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지난번 10절을 맞이해서 꼬꾸라지더니만 마태가 조금 간 것 같아요. 자, 5번 선덕여왕. 요게 이제 신발이 좀 받을 수 있는 55kg를 받았기 때문에 성산 일출 특별경주에서 상대적으로 6번 한라영산이 5.5kg가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5번 선덕여왕과 7번 장타왕자는 4kg의 감량 2점을 맞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이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라영산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5번 선덕여왕이나 7번 장타왕자나 종가 뒷심이 우수한 3번 신의 장군, 요런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감량 2점을 받은 놈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등발이 좋은 6번 한라영산이 부러지는 그림이 이번 경주 성산 일출 특별경주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6번 한라영산이 가부중에 대한 부중으로 시달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라영산이 아니라 다른 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진 않는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8경주까지 벌써 와버렸네요. 자, 이번 경주도 언뜻 보면 배당이 좀 터질 것도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의외로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먼저 5번 에코블루입니다. 자, 1200경주죠. 56kg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연속 상승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조정 하강 가능성은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배팅권에서 자를 수가 없다. 자, 요게 또 6번, 태풍 돌파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사실상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고,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순을 하면서 능력 발휘를 했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죠. 2번 필승 예찬이 빠르고 3번 포토시가 빠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간다면 의외로 5번 태풍 에코블루와 6번 태풍 돌파가 고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사실상 이 2번 필승 예찬이나 3번 포트시는
선행을 갔을 때 최고 능력 자체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5번 에코블루나 이 6번 태풍 돌파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6번 태풍 돌파가 좀 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5번 에코블루와 6번 태풍 돌파의 선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세게 보고 싶은 편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8경주는 5번 에코블루와 6번 태풍 돌파의 선전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거리 1400을 맞이해서 누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챔피언 트로피가 괜찮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5착을 차지했지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5착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뭐 큰 병력에 의한 공백은 아니고, 자, 이번에도 선행력의 상승을 더불어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된 가운데 끈끈하게 버텨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 자, 2번 챔피언 트로피는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인데, 여기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굴까요? 오랑지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요즘 잘 나가는 김혜선이가 기승을 한 5번 개선행진국도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잘 타는 김혜선이니까 조금 팔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팔리겠죠. 팔리기인데 과연 어떤 마필이 입상에 성공할지,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자, 한번 멋진 적중으로, 무조건 적중으로 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CC도 제가 찍은 지가 벌써 한 10년은 아니고 한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빙을 나오고 나서 UCC 경마방송이라는 것을 코리아 레이스에서 맨 처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개국공신입니다. 뭐 신성훈 위원, 그런 팀, 그리고 지금은 개국공신이 거의 없어. 그때 이제 김재민 위원도 좀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국공신으로 코리아 레이스에다 걸어놓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으니까 벌써 거의 한 5년은 넘었죠. 그러니까 강타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벌써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젊은 애들은 막 꼬시려고 그냥 이빨 승부하려고 완벽한 정보로 이번엔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막 이렇게 괜히 막 열변을 토하지. 와, 못하겠어 이제 그렇게. 왜?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에휴,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될지는 말아야지. 아유, 저게 50 넘었다는 놈이 웬 개지랄이야. 아유, 못 보겠다 야. 아유, 뭐 불쌍해서 못 보겠다. 이러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지 안 하려고. 8번 마니인컴입니다. 이 마방을 옮긴 마필로 알고 있는데 신사면 마방에 있지 않았나요? 아니지. 이게 참 부산에서 올라왔지, 부산에서. 아닌가? 아니지. 맞아. 신사면 마방에 있었지. 이게 하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 마니인컴이 이제 15조로 와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벌써 이제 6세가 되긴 했지만,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충분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봐야 된다. 자, 여기 이제 12번 왕대라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가 이제 승군조를 치르는 마필이죠. 자, 그렇지만 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12번 왕대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여기에 또 5번 퓨전 코리아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이들 마필들이 가장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가 의외로 당일날 배당이 누구한테 쏠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세 마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끝장 승부처. 1번 퀸즈 챔피언과 8번 샤이닝 크라운,
여기에 11번 불그릿이나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1번 퀸즈 챔피언은 뭐 되든 안 되든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리 배팅골이 난처가 쉽게 애들이 일산 가는 거 전략인데, 저는 1번 퀸즈 챔피언이든지 뭐 아니면 8번 샤이닝 크라운이든지 11번 불그릿이나 이런 마필들이 팔리더라도 축은 얘네들이 아니에요. 1번 퀸즈 챔피언도 축으로 가져갈 생각 없어요. 그러면 강타만의 축마가 버티고 있는 끝장선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강타만의 축마하고 1번이 들어오면 좀 적게 먹고 그게 단통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딴 놈하고 붙여서 들어오면 배당으로 때려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놓고 대끼리 준대끼리 뭐 3대끼리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걸 맞췄다고 올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 맞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를 맞춰도 제대로 맞춰주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끝장서부처는 강타만의 축마를 놓고 1번 퀸즈 챔피언은 입변사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자, 어찌됐든 제대로 된 중배당 끝장선물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과 UCC 경과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강타와 함께 현장에서 강타의 ARS 좀 한 3개 경주는 들어주시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 선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기십시오.